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해치인데, 이제는 전에 해치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제 거는 이제 중간 타임 해치죠. 물론 이제 중간 타임으로 들어가는 명령어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명령어인 해치 H 해가지고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데, 요 상부에 있는 리본 메뉴를 사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요새 방식이고, 만약에 이제 내가 옛날 방식이 익숙하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캐드 자체가 그 전 방식의 캐드다라고 한다면, 패치 명령을 실행하면 요 창이 뜨는 게 아니라, 요 리본 메뉴가 뜨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요 버튼 눌렀을 때 딱, 요렇게 나오는 요 창이 떠요. 요 창이 뜨는데, 이제, 요거 쓰는 법도 알아야지, 뭐 그 전 버전, 전 단계 버전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뭐 사용이 가능하겠죠. 물론 이 전 단계에는 도스 타입, 그러니까 커맨드 타입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해치의 이름들을 전부 외우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물론 옛날에는 저도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요새는, 굳이 그것까지 가서 써라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요새 캐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 버전까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남아 계시진 않을 겁니다. 진짜 그 화석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남아 계시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죠. 자, 일단은 패치 무늬를 넣는 거니까 무늬를 골라주는 행위 자체가 먼저 되겠죠. 무늬를 골라주는 행위 자체가 먼저가 되는데, 예전에 여기 패턴에서 골라줬다면 여기는 타입 N 패턴, 여기서 골라줍니다. 타입 N 패턴에서 골라주는데, 자, 타입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딱 눌러보면 이제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pre-defined, 그 다음에 use-defined, 그 다음에 custom 있는데, 얘는 이제 사전에 만들어져 있는 형태의 패턴을 얘기를 합니다. pre-defined는. 그리고 use-defined는 사용자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패턴을 얘기를 하고, custom은 특별한 특수한 형태인데, custom은 만들어져 있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사용자가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유저 디파인드. 커스텀은 이제 특별한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서 만든 파일을 이제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은 만들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누군가 이제 사용하는 사용자가 개발을 해서 만들어서 넣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골라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라디언트, 그러니까 그라데이션 들어가는 건 어떻게 되느냐? 얘는 탭이 따로 있어요. 아예 이제 요 탭 내용이 바뀌어버리죠. 그라디언트는 여기 선택을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 자체가 어디서? 여기서 되는 거다. 솔리드, 그라디언트, 패턴, 유저 디파인드라고 그러는데, 유저 디파인드는 있었고, 그라디언트는 아예 별도로 나눠져 있었고, 패턴이 프리 디파인드가 되는 거예요. 패턴이 프리 디파인드. 그럼 솔리드는 프리 디파인드에 속합니다. 프리 디파인드에 속해가지고, 이게 이제 다시 띄워보면은 프리디파인드에서 여기서 솔리드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디파인드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용하는 타입을 골라줄 수 있다. 그라디언트는 이쪽에서 적용을 해줘야 된다. 색깔은 여기서 지정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색깔 지정하는 것까지 요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딱 보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넘어올게요. 자, 프리디파인드도 뭐 이제 안에들 패턴의 형태를 결정을 했다면 패턴의 무늬를 골라줘야 되는데, 그게 패턴에서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솔리드 딱 눌러보시면 이렇게 쭉 있죠. 이름으로 뜨네. 이미지로 안 뜨고. 그러면 이게 도스 버전하고 차이가 뭐가 있죠? 이것도 어차피 내가 원하는 무늬의 이미지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눌러 선택하지 마시고, 요 뒤에 보면은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딱 누르시면 요렇게 떠요. 제가 이제 듀얼 모니터를 쓰다 보니까 이게 자꾸 다른 창에서 뜨는데, 어쨌든 요렇게 요걸 누르시면 이제 요 창이 뜰 거예요. 여기서 골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제 모든 게 통합되어 있지 않고 어느 정도는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안시 계열들은 안시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안시 계열. 그리고 ISO라는 게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other predefined, 다른 나머지 기타 등등이죠. 기타 등등이 여기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할 때 안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기계 쪽에서 아더 프리디파인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일반적인 이제 기계 쪽에 사용하는 해칭들은 거의 IC 쪽에 사용을 하고요. ISO 쪽은 솔직히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굳이 ISO 쪽을 써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뭐 어느 업종에서 사용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것도 있다 라는 거고, 아더 이제 프리드 기타 등등 같은 경우는 이게 재질 표현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건축 쪽에서 주로 사용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건축 쪽에서 주로 사용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건축 쪽도 지금 자격증 시험, 제가 그 건축 제도 기능사 자격증 시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요런 패턴으로 들어가야 될 거를 일일이 그려서 넣으시더라고요. 그려서 넣는 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건축 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자격증 시험 볼 땐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벽돌무늬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축 쪽에서 그냥 이거 사용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획이 나눠져 있어요. 이게 이제 요즘 타입으로 하면은 그 구획 자체가 안 나눠져 있죠. 이게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다 그라데이언트까지 다 통합적으로 이렇게 다 나오면 되기 때문에, 요새는 저런 구획에 이제 그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다 그냥 무조건 찾을 수 있었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는 요 구획을 좀 선택을 해줬어야 했어요. 선택해서 여기서 이제 원하는 모양을 찾아줬어요. 뭐 IC 쓰고 IC다, 여기서 이제 쭉 내려보면 여러 가지가 있고, 이렇게 선택을 한다 라는 거죠. 오케이. 자,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있는 건 컬러. 당연히 이제 저 해치의 컬러를 얘기를 해요. 근데 얘는 기본은 이거 들을 거예요. 유즈 커렌트로. 저는 이제 예전에 전 단계 그 해치 연결할 때 제가 색깔을 바꿔놨잖아요. 하늘색으로. 그러다 바뀌어 있는 건데, 유즈 커렌트로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색상을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도 골라서 이제 뭐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와치는 이건 미리 보기. 어떤 형태의 무늬가 들어가는지 미리 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무늬가 들어갈 겁니다. 라는 거죠. 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 컬러하고 스와치는 이제, 요새 버전은 화면에서 미리 보기를 보여주니까 스와치가 크게 의미없고, 아니면 여기서 미리 보기가 보여지죠. 그러니까 요 스와치의 개념은 여기서 보여주는 미리 보기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컬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꿔주는 내용이 거기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바꿔주는 내용이 있는 거다. 그죠? 요 내용이 거기 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골라준다. 그럼 이제 패치의 기본 사용 방법은, 내가 패턴을 골랐으면, 그쵸? 패턴을 골랐으면 그 다음에는 넣어줘야죠. 넣어줄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서 그냥 푹 찍었죠. 화면에서 찍었죠. 근데 얘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화면에서 찍기 위해서는 여기 바운더리즈에서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add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계를 추가하겠다는 내용인데, 하나는 픽포인트가 있고요. 하나는 셀렉트 오브젝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픽포인트. 딱 요게 우리가 점을 찍어주는 형태. 내가 이 공간에다 넣어줄 거야. 라고 하면 딱 찍어주면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요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add select object 같은 경우는 요거예요. 요게 뭐예요? 경계를 내가 직접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add select object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얘만 경계야, 이렇게 경계선을 직접적으로 선택해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기본인 요 픽포인트다. 그리고 add select object가 요거다 라는 거죠. 리무브는 이제 경계 제거입니다. 경계 제거. 경계 제거죠. 그래서 add 해가지고 딱 선택을 하고, 여기서 엔터 쳤으면 이제 요 내부로는 다 경계가 감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필요 없다 라고 하면, 두 칸이 한 칸이 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리무브 버튼을 누르고, 얘는 필요 없어요. 요렇게 했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리무브 버튼을 누르고, 얘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리무브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리크리에이트 바운더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형상을 우리가 바운더리를 잡는데, 리크리에이트는 그 바운더리를 다시 선의 형태로 그려주겠다라는 게 리크리에이트 바운더리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기능은 이제 요거였어요. 리크리에이트.
걔랑 같은 길입니다. 라는 거죠. 디스플레이 바운드리 오브젝트는 이제 경계가 안 보이는 해치에서 해치 경계를 보여준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해치 경계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택되어 있는 해치 경계들을 보여준다라는 뜻이거든요. 보여준다. 어떻게 해치 경계들이 선택되어 있는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해치의 사용 방법으로는 우리는 여기서는 뭐만 알면 된다? 요것과 요것만 알면은 기본적인 사용은 가능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가장 기본적인 두 개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그 밑으로 넘어가죠. 앵글 앤 스케일. 자, 요거 뭐 딱 보면 눈치채시겠죠? 각도 바꿔줄 수 있다. 10도 기울일 거야. 스케일, 1.5배로 키울 거야. 자, 그리고 한번 넣어보면, 이렇게. 10도가 기울어졌고, 추가적으로 10도가 기울어졌고, 사이즈가 커져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자, 요 밑에 건데 요 밑에 것들은 지금 선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프리디파인드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사용할 수 없고 뭐냐면 커스텀 또는 뭐 유저 디파인드 요거예요. 이게 사용자 정의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 전에 배운 걸로는 어디 있었냐면, 자, 지우고 할게요. 패치를 넣을 공간이 필요하니까. 전에 배운 걸로 하면은, 여기서, 유저 디파인드 하면은 기본적으로 유저라고 딱 뜨죠. 예. 그래서 얘는 어디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 줄 선으로, 앵글 다시 0으로 바꿀게요. 스케일은 그냥 1로 두고, 이렇게 수평선이 쭉 간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 프로포타이즈 딱 확장을 하고 보면은 이제 요렇게 밑에 ISO 위드, 펜 위드, 뭐 더블 요런 항목들이 있어요. 더블 하면은 십자선 형태로 간다. 요런 항목인데 요게 이제 거기 밑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때 얘를 유저 디파인드로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간다 라는 걸 확인하고, 앵글 값이로 뭐 스케일 값을 바꿔줄 수 있고, 더블 하고 싶으면 이 더블 눌러주시는 거죠. 스페이싱은 간격의 값을 조정을 합니다. 2다 그러면 한 줄의 간격이 2mm로 바뀌는 거죠. 2mm로 바꾼다. 이렇게 사용이 되죠. 이런 식으로 유저 디파인드로 할 때 사용되는 옵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얘는 다시 프리로 바꿀게요. 자, 앵글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해치 오리진, 해치 원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원점에 대한 얘기가, 전에, 요새 사용하는 방식의 해치를 할 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디테일 설명, 강좌를 이걸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전 강좌를 보세요. 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해치의 원점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던데, 얘가 이제 점 타입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얘는 기본이 스펙 스피드 오리진, 즉, 변경된 오리진이에요. 제가 해치의 원래 오리진, 원점은 어디라 그랬느냐? 0,0 절대 원점입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하려면 유즈 커런트 오리진이 체크가 돼 있어야지, 절대적인 0,0을 기준으로, 기입이 돼요. 그런데 그 중간 타입 지금 떴을 때 나와 있는 거 제가 아까 전에 했을 때 바로 거기 체크되어 있던 거는 얘가 아니라 스펙 스피드 오리진이에요. 즉 선택된 오리진인데 기본적으로 얘가 체크가 돼 있어요. 얘가 체크돼 있으면은 뭐를 따르냐면은 내가 지정을 안 하면은 보텀 레프트를 따릅니다. 보텀 레프트. 여기 지정되어 있는 걸 따라요. 여기 눌러보면 더 있어요. 보텀 레프트도 있고, 보텀 라이트도 있고, 톱 라이트도 있고, 톱 레프트도 있고, 센터도 있던데, 이거는 이제 잡혀있는, 내가 이제 해치를 넣기 위해서 잡은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 하단이다, 좌측 우측 하단이다, 뭐 좌측 상단이다, 우측 상단이다, 아니면 전체 영역 면적의 가운데다라고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전 버전 기준으로 보면 어디 있는 내용이냐? 셋 오리진 밑에 좌측 하단, 우측 하단, 좌측 상단, 우측 상단, 중앙. 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요게 선택됐을 때, 요게 선택됐을 때 선택되어 있는 건 보텀 레프트에 그래서 OK 하고 넣어보면 보텀 레프트를 기준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요걸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바꿔주시면 돼요. 원점을. 그렇죠? 자, 그리고 밑에 Store as Default Origin은 내가 지정한 점을 디폴트 오리진으로, 즉 커런트 오리진으로 바꾸겠습니다. 커런트 오리진의 위치가 0,0인 게 마음에 안 든다. 나는 내가 지정한 워치를 해치의 절대 원점으로 잡고 싶다.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Store as Default Origin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전에 봤을 때 요 밑에 있는 Store as Default Origin과 같은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작성한 거는 지울게요. 자, 그럼 그 다음은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 원점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는 거 설명이 됐죠. 그리고는 옵션이에요. 어노테이티브, 이건 말로만 설명할게요. 어노테이티브는 주석 축척과 연동되는 기능이다. 주석 축척의 스케일을 바꿔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해치의 사이즈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소시에이티브는 이것도 많이 들은 얘기죠. 그리고 저번 해치할 때 설명을 했어요. 해치가 연관을 갖는다. 지금 켜져 있는 상태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소시에이티브를 끄고 작성을 하면, 자, 얘는 형상을 바꾸면 따라 바뀐다. 얘는 바꿔도 안 바뀐다. 난 모를세. 이런 연관성을 갖는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노테이티브, 어소시에이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다. 어소시에이티브, 어노테이티브, 요 내용이다. 랑 같은 내용이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reate Separate Hatch. 이거는 이제 이거죠. 자, 기본적으로 해치를 작성을 하면,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작성을 하면 이제 하나로 묶여져 있다. 그런데 자, 얘를 체크해 놓고 작성을 하시면 동시에 작성을 했지만 구역이 완전히 나눠지게 되면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치, 들어간 해치의 무늬가 개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단 연관이 켜져 있을 때는 어차피 형상이 움직이면 따라가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연관이 꺼져 있는 상태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 내용은 기존의 해치에서 어디에 있느냐, 여기 Create Separate Hatch 요 내용이다 라는 거죠. 자, 다시 기존 메뉴로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드로우 오더, 그려지는 순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해치 같은 경우는 외형선 아래쪽에 깔리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Send Behind Boundary다 라고 돼 있죠. 근데 눌러주시면 Bring in front of boundary다. 앞으로 갖고 온다. 그리고 Bring to front는 제일 앞으로, 그리고 Bring to back은 제일 뒤로 보내준다 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바운더리 기준으로 앞이냐 뒤냐고, 얘는 절대적으로 무조건 제일 바닥에, 그리고 얘는 무조건 제일 앞에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나워스는 일단 지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해치가 그려지는 순서에 대한 거다. 근데 거의 일반적인 경우는 내가 작성하는 형상 뒤쪽으로 가는 거니까, 요걸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이어는 내가 배치하고 싶은 레이어를 골라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상선으로 많이 가상선이 아니라
저기 뭐지? 가는 실선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는 실선 레이어로 놓는데 가는 실선 레이어를 안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가상선으로 지금 보내놓은 거죠. 레이어를 내가 바꾸게 되면 자, 구분이 가게 6번 레이어로 바꿀까요? 그리고 작성을 하면 6번 레이어의 특성을 따르게 됐죠. 그리고 작성된 레이어는 6번 레이어에 배치되게 됩니다. 작성된 해치는 6번 레이어에 배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치가 처음 작성될 때 기본적으로 배치된 레이어를 결정해 주는 게 고대형이죠. 그거는 어디 있었냐? 여기 있었죠. 여기서 요것과 같은 기능을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트랜스퍼런시. 이거 투명도인데, 이거는 전에 이제 요새 타입 강조할 때도 설명만 드렸지 안 했어요. 말 그대로 선의 투명도입니다. 이 투명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강좌 초창기에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던 객체의 특성이라든가 그쪽을 보시면 돼요. 선에, 우리 그려진 선에도 투명도를 적용할 수 있어서 겹쳐지면은, 밑에 선이 보이게, 그렇게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일단은 지금 바이레이어 되어 있고, 투명도 값은 이걸로 조정을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투명해져요. 네, 그쵸. 그래서 100%까지 지정을 못해요. 왜냐면 100%는 완전히 투명한 거잖아요.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90%까지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헤릿이라고 그러겠죠. 헤릿 프로포타이즈. 근데 이거는 속성 복사예요. 속성 복사. 그러면 이제 뭔 속성 복사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작성한 게 파란색이니까 제가 이제 다시 패치를 작성을 하면은 파란색으로 작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니야, 얘 속성을 갖고 오고 싶은데, 그러면 인헤리트 프로포타이즈 해가지고 땅 선택을 해서 딱 작성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랑 똑같다? 매치 프로포타이즈와 동일한 내용이다. 라는 매치 프로포타이즈.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건, 유즈 커렌트 오리진이 있고, 유즈 소스 해치 오리진이 있는데, 이거는 안 되네. 그쵸? 그런 걸 골라주는 메뉴는 없어요. 네. 자, 그러면 불가능한 거냐? 그거는, 자, 패치 명령 실행하고, 두 번째 타입 들어가는 방식은 옵션에서, 그쵸? 옵션에서, 딱, 이렇게 눌러줘서. 이렇게 작업을 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설명은 다 했어요. 그라디언트에 대한 설명은 뭐 특별히 안 한다 그랬습니다. 별거 없으니까. 다 했어요. 그런데 뭐가 남았는데, 이제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죠. 안쪽 내부 영역을 자동으로 감지하는데 그거를 제어해주는 옵션이 선생님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방식으로 하면 내부 영역을 자동 감지를 안 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안쪽에도 이제 파랗게 하이라이트 되는 거 보이시죠? 내부 영역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그럼 여기 문 여기 안 들어가는데 클릭하면 들어가냐? 클릭해도 안 들어가요. 그쵸? 그럼 내부 영역 제어해주는 그 옵션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보이는 거냐? 요새 타입은 여기서 옵션에서 딱 확장을 해가지고 여기 가면은 있었는데 노멀 아이슬란드냐 아니면 아우터냐 아니면 이그노어냐 뭐 있었는데 저게 왜 없냐 이거죠. 그쵸? 자, 그럼 저건 어디 있느냐? 얘가 이게 다가 아니라 여기 밑에 보면 동그란 요 화살표가 있어요. 딱 눌러주시면 확장됩니다. 여기에 나오죠. 자, 아이슬란드라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자, 아이슬란드 디텍션. 아이슬란드 디텍션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눌러주시면은 사용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느 내용하고 같은 거냐면은, 노 아이슬란드 디텍션하고 같은 거예요. 아이슬레이션을 쓰지 않겠다. 저걸 이제 저렇게 별도로 있고요.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기도 골라줍니다. 노멀이냐, 아우터냐, 이그노냐. 일반적으로 이제 이 중간 타입을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노멀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노멀. 이렇게 한 칸 건너 뛰어가면서 잡는 거. 그리고 이제 요새 버전 같은 거 차이가 있는 게 아우터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아우터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예전 같은 경우는 한 칸 건너 뛰는 거, 요 노멀 타입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노멀 선택하고
오케이 하고 눌러주시면 이제 한 칸 건너서 하나씩 넣어준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디텍션 여기서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운더리 리텐션인데, 리텐션 바운더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운더리를, 우리가 바운더리 잡기 위해서 미리 그려놓은 형상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텐션 바운더리. 해주고 바운더리 타입을 폴리라인으로 쓸 겁니까? 아니면 리전으로 쓸 겁니까? 근데 폴리라인 타입과 리전 타입의 차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전에 요새 타입 쓴 강좌를 보세요. 거기에 설명했어요. 제일 처음, 패치 제일 첫 번째에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거고, 리텐션 바운더리는 그냥 처음 해치를 하면서부터 바운더리를 추가로 작성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해치와 바운더리를 추가적으로 새로 만들겠습니다라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하치를 작성하고 나면 내가 이제 이 선을 선택해서 지워도 선이 하나 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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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도 선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지한 모든 바운더리들을 선의 형태로 다시 한번 그려준다. 근데 그 타입은 폴리라인으로 그릴 수도 있고, 리전으로 그려줄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예전, 요새 타입으로 어디서 제어했느냐? 바운더리 밑에 여기 있어있죠. 근데 이제 저거를 뭐 처음부터 굳이 만들 필요 없고, 나중에 리크리에이트로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다. 그쵸? 어차피 이쪽에 리크리에이트 해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리크리에이트로 다시 만들어줄 수 있다 라는 거죠. 여기 보면 리크리에이트 바운더리가 있죠. 이걸로 나중에 다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처음 만들 때부터 굳이 만들 필요 빠르게 작업하려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뭐 의미를 갖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바운더리 세팅에서 커넥트 리포트하고 뉴 해가지고 딱 하는데, 이거는 전에 요새 명령 설명할 때도 이게 눌러보면 다른 항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조건을 맞춰야 되는지 저도 몰라서 설명을 했거든요. 제가 저기 써본 기능이다라고 한다면 쓰겠는데, 제가 제가 잘 못 찾는 건지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오고, 혹시라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피드백을 좀 해주세요. 제가 저거는 공부가 모자라요. 자료 수집 능력도 좀 떨어져가지고 이거는 못 찾겠네요. 어떻게. 자, 그 다음에 get tolerance는 당연히 톨러런스 값을 입력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이전 해치에서 get tolerance다 라고 여기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해치가 못 들어가요. 경고를 띄우는데 여기 1mm 제가 띄웠으니까 내가 일부러 저기 1mm 띄웠지. 그러면 어떻게 여기 가서 1mm 띄웠으라 해치 넣고 싶다 라고 한다면 get-tolerance에서 값을 1mm 입력을 하고 땅 찍어주면 물어봐준다. 그냥 넣을 거니? 그냥 넣을 겁니다. 예,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넣을 수 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바운더리 생성을 제가 아까 체크를 해놨죠. 옵션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다. 그래서 바운더리 체크를 제가 활성을 해놔가지고 다시 바운더리들이 추가적으로 생겼죠. 그런 내용이다. 떨어져 있는 게 강제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수만큼 넣어줄 때 사용을 한다. 자, 마지막으로 인헤이트 옵션이다 라고 하는데, 인헤이트 옵션, 그쵸. 저번 시간 끝날 때 제가 얘기했죠. 인헤이트, 얘가 이제 매치 프로퍼타이즈의 의미를 갖습니다. 의미를 갖는데 원점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커렌트 오리진, 절대적인 원점 명품 모양을 사용을 할 거냐, 아니면 유즈 소스, 내가 선택한 원본이 되는 해치의 지정된 오리진을 따를 거냐를 결정하는 항목이 여기 없었다. 그거를 예를 들어 옵션 형태로 결정을 합니다. 유즈 커렌트 오리진이냐, 유즈 소스 해치 오리진이냐. 요 차이죠. 요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중간 타입의 해치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해치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다 끝났고요. 그럼 이 다음에 이제 다른 명령으로 넘어갈 거냐? 아니요. 아직 해치 계속 할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은 다 설명했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해치 패턴에 내가 원하는 패턴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과연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그걸 일일이 그려야 되나? 반복되는 문인데? 하지만 저 갖고 있는 문이 내가 원하는 때가 없는데?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치를 사용을 해야 될까?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